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전기차는 아니고요. CATL에 대해서 이제 개별 회사지만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뭐 LG, 그 다음에 SK, 삼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큰 회사가 배터리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CATL 그래서 맨날 CATL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세 개나 있는데 배터리 회사가 그 중국은 CATL밖에 없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중국에 배터리 회사들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잘 모르니까 배터리가 지금 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바이든이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의 금융회사나 리서처들이 그걸 좀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데 팔로우를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1등하는 회사는 CATL이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CATL은 부상한 게 불과 3년이 안 돼요. 그 이전에 1등하는 회사가 BYD입니다. BYD는 원래 배터리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배터리 회사에서 차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승급을 한 거죠. 그래서 BYD는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이자 이제 전기차 회사로 들어온 거고, 전기차 회사 중에서는 우리는 뭐 니오나 무슨 샤오펑이나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전기차 1등은 BYD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 회사는 CATL이 있고 두 번째가 BYD고 세 번째로 그 구어슈엔 커지라고 국헌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3등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스토리가 있지만 우리가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한국의 이게 삼성 SDI하고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LG 화학이 3원계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었어요. 그걸 갖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5천만 원 하면 거의 한 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요, 정부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보조금 리스트에서 거의 3년 동안 못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려고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한국의 산자부의 이제 사무관이 이 전기차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봤더니 일본 배터리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얘들 거를 다 채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일본 배터리 회사를 키우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일본을 브로킹할 건데 우리가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LG하고 그 삼성이 그 보조금 리스트에서 한 3년 동안 빠져버린 거죠. 그 사이에 중국은 CATL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나오고 나서 이제 6천만 원, 예전에 이제 작년에는 무조건 전기차면 다 주다가 야 테슬라만 저렇게 돈 많이 주냐? 그래서 6천만 원 이상은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차값이 5,999만 원, 아이오닉도 이제 5,600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걸 이제 자국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에 있던 배터리 회사들이 쭉 컸는데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CATL밖에 없나? 맨날 CATL만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아크펀드 캐시우드가 사랑한 회사가 미국은 테슬라고 중국은 BYD예요. 그 BYD를 무지하게 많이 샀죠. 그래서 역시 캐시우드가 이제 선순 게 말씀하신 CATL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가 같이 있는 BYD를 지른 거죠.
캐시우드 누님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될지는 좀 의문이지만 아무튼 요즘은 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단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은 참 편한 주식이다. 항상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수래 인덱스나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 워렌 버핏도 죽고 나면 와이프한테 뭐야 그냥 인덱스 하라라고 그럴 정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데 중국 주식도 그렇게 뭐요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덱스나 이렇게 그냥 투자해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장하는 나라의 경우는 고성장하는 나라의 경우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EPS가 희석화돼요. 그래서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는데 이게 주가는 계속적으로 권리락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100원이었는데 증자를 50% 해버리면 5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가려고 그러면 이제 한참 더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처럼 성장률이 1%, 2%, 3% 하는 나라하고 성장률이 6% 명목으로 10% 가는 나라는 이게 자금의 수요가 달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600 주가는 아마 10년 전, 15년 주가 지수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10년 전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2배가 더 늘어나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장기 투자 얘기를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먹었다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카콜라 뭐 이런 종목들이지 인텔 그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저 인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다섯 손가락 안으로 꼽는다. 근데 뭐 장기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을 샀다 팔았다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먹고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인덱스 투자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대규모의 자금 수요 때문에 EPS 다일루션이 지수는 못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 투자를 하는 것의 다른 점이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GDP가 중국이 6% 한다면 물가를 한 3% 보면 명목으로는 9에서 10%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국가 전체가 9에서 10% 성장한다고 하면 잘 나가는 산업은 GDP의 2배나 3배를 성장을 하죠. 미국도 예를 들면 2%, 3% 성장하는데 잘 나가는 섹터는 9%, 10% 성장하죠. 그러면 중국의 잘 나가는 산업은 이게 20%, 30% 성장, 인더스트리 에버리지가요. 그러면 잘 나가는 산업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인더스트리의 2배, 3배는 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GDP가 2%인데 산업은 6%, 7% 성장하지만 기업은 18%, 20% 성장하는 기업이 나오죠. 그 기준을 중국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GDP가 명목으로 90% 성장하면 산업은 20%, 30%는 산업이 나오고 20%, 30%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잘 나가는 기업 그것의 2배에서 3배면 40%에서 90%를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40%에서 90%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어떨까요? 나라다 이게 뻘떡 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투자의 묘미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덱스 투자는 지향하시고요. 그리고 산업 그리고 그 산업에 속해서 이제 1등, 2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너무 쉽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해가면서 노력도 해가면서 어떻게 중국이 발전을 할까 어떤 사람이 더 잘 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부터 돈이 돈 벌어주는 거 그렇게 이상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다른 데에서도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중국도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배당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이제 배당 계산일이 그 12월 말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네, 이걸 맞습니다. 갖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배당 계산일이 결산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총 바로 전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해요. 그러면 그 회사마다 이 주총이 다 다르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의 경우는 이제 주총을 우리도 그렇지만은 한 4월에서 5월
뭐 조금 늦으면 6월까지도 얘들은 주총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배당 투자는 이게 4월, 5월, 6월에 그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하기 전에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요. 10월 31일이 아니고. 그래서 배당 투자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처럼 일관해서 이게 아니라 네. 회사마다 그 주총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의 매력은 중국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10% 넘어가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중국도 지금 자금 수요가 크다 보니까 얘들은 주식 배당을 많이 해요. 그래서 10주가 있으면은 4주는 이 주식으로 주고 예를 들면 거기에 그 한 3주는 현금으로 주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의 경우는 고성장하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외의 소득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배당 투자는 이것이 한국보다는 월등히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종목별로 골라야 되고 이 날짜가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품을 팔아야 되나? 팔아가지고 보면은 의외로 이제 건질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사실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잘 안 나오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회사가 10% 줘 이런 것까지 궁금해. 그것들은 조금 본인들이 저도 오늘 가서 수장님한테 안 여쭤보고 제가 한번 공부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톡으로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소장님을 뵙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 어떤 질문을 막 이렇게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가장 이제 그 개인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아니면 제2의 니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국에 의외로 뭐예요? 그 재밌는 회사들 아니면 색다른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회사가 상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뭐 클럽하우스라고 그래서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중국 회사고 또 미국의 뭐 아고라인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회 상장 비슷하게 그렇게 상장도 되어져 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최근 1년 동안 한국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는 이제 중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요즘 중국에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재밌거나 또 요거는 한 번쯤은 귀 기울여서 아니면 눈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조금 알려주셨으면. 글쎄 이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인구, 이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14억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우리는 다 해봐야 5천만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14억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만 한쪽에 쏠려도 1억 4천만 명의 서브스크라이버가 가진 거대한 플랫폼 형성이 돼요. 근데 1억 4천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이면 세계 랭킹 바로 100등 안에 들어가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에 포커스해야 되는 이유가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치는데 중국은 아직도 그 기성세대 사회 가면은 저도 참 당혹스러웠는데 이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주죠. 그래서 담배를 던져 네. 이렇게. 근데 그 담배를 보면 중남해라든지 이게 한값에 장난 아닌 가격에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던지는데 그거를 뭐 부초기에 난 담배 안 피워. 이거 상관없이 그냥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도 이제 담배 연기를 쐬거나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지금 전자담배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담배 회사들이 이게 뭐 기본적으로 골초가 3억 명이 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담배 이게 아니라 전부 이제 전자담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켓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연기를 빨아들이는 산업, 연기를 내뱉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는 거죠. 연기 산업 이거 지금 잘 봐야 되고 그 상장 회사들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상장돼 있고 중국에서 상장돼 있고. 그 두 번째로 좀 보는 것은
중국이 늙어가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동네 아파트에 가면 사람보다 개하고 개하고, 고양이가 예. 더 많잖아요.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먼저 한자녀 낳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외로워요.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 이게 무지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려견, 반려묘 이거의 사료 산업, 뭐 엔터 산업 이게 굉장히 큰데 재미난 건 그거 말고 지금 중국에서 크게 이 성장하는 산업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반려견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큰 비용이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병원비요. 병원비도 물론 있죠. 먼저 이제 사료비죠. 아, 예. 그 먹는 거 빼놓고는. 그렇죠. 예. 사료비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동물 시장 하는 거. 뭐 이제 병원은 가끔 가다 한번 가면 되지만 뭐 옷 사입히고 예. 뭐 그 목걸이 줄 같은 것들도 뭐 바짝바짝 해야 되고 야광이고 누가 그렇게 mel고 나면 우리 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의상 뭐 이런 네. 것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원비가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그것 말고 또 새로 하나 드는 산업이 있어요. 장례식. 개, 고양이의 장례. 이게 이제 그랬더니 왜 이제 이게 중요한가 봤더니만 뭐 일찍 이제 자녀들이 한 자녀니까 빨리 결혼해서 가거나 또는 무자녀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애들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갔다 오면 문 콩 닫고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얼굴 보기 어려운데 그러고 뭐 반기지도 않잖아요. 돈 안 주면. 근데 그렇죠. 문 열고 나왔을 때마다 나를 반겨주는 그게 15년, 10년 같이 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반려견, 반려묘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반려견, 반려묘는 당신한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식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죽었는데 이건 당연히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것도 아주 성대하게.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로 큰 비용이 장례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요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뭐 이런 것에 이게 있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개가 죽었는데 그 개의 세포를 뜯어가지고 세포 복제를 해서 그 개하고 똑같은 모양의 개를 만들어주는 거. 이 산업도 지금 이제 엄청난 이건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결국은 제가 오늘은 뭐 인구에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의 인구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 이 산업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올 건데 이게 뭐 아주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 성장 산업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을 저도 이제 제가 사는 동네 가보면 진짜 사람보다는 아니고 애보다 개가 많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들이 많아서 야 이게 투자하면 되게 좋을 건데 라면서 제가 알아봤는데 할 기업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료 기업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그게 사업화가 돼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꾸준히 지켜보면 상장하는 회사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배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보급률이 우리는 뭐 이제 반려견 80% 넘는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도시와 일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커지는 것이고 또 중국은 지금 사료 말고 그 개 그 장난감 있잖아요. 물고 노는 거. 이게 또 얘들이 OEM을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의 그 개 그 장난감 그거 메이커가 중국에 있어요. 혹시 상장되어져 있나요? 그 상장돼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뭐 그게 후션강동 종목에서 빠져 있다가 뭐 최근에 그게 다시 들어간다 뭐 그럴 거예요. 그런 그 총무라고 그러는데 그 애완동물 관련되는 회사들이 상장된 게 두서너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잘 못 들으셨죠? 제가 소장님을 뵙고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도 뭐예요? 다른 데서는 좀 못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일상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중국을 우리가 이 감정을 섞어서 보지 말고 이것이 순수하게 이제 우리 돈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 사업 계획을 짤 때
우리보다도 이게 10배가 더 많은 또는 90배가 많은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면 이것이 사이즈에서도 10배에서 90배가 더 큰 시장이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 놓고 보면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제대로 맞으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이 5천만의 눈으로 이게 이제 14억 28배, 우리 30배 되는 시장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을 바라볼 때 첫 번째 감정 섞지 말고, 네. 두 번째는 반환경으로만 보지 말고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보면, 방금도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일이 굉장히 많고, 또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돈 따라간다고.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돈 갖고 간 것도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간 건데, 미국이 푼 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어디서 사냐면 좀 중국 걸 사는 거죠. 그 돈이 이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데 높은 데로 흘러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수익률이 낮은 데 높은 데로 가는데, 중국이 금리도 훨씬 높고 이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 돈의 중국으로의 이전, 또 중국으로 진출은 저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아마 미국과 중국 9대 1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게 아마 조만간 8대 2, 7대 3, 6대 4 이런 쪽으로 낮아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알아보고, 또 이제는 뭐 중국을 빼놓고 우리 산업에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산업이 돈으로 바뀌는, 투자로 바뀌었을 때 중국의 인더스트리나 경제는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건 절대 앞으로 빠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 관한 공부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에 몰빵을 치거나 90%를 넘는 포트폴리오는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다 몰빵 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 몰빵 치는 것은 이번에도 봤지만 더 큰 리스크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엔 각도기 TV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이 밸런스를 조금 이제 이 중국 쪽으로 좀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소장님을 처음 뵀을 때 중국을 두 가지의 개로 이제 우리나라 볼 때 선입견과 편견, 이 두 가지의 개로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백물이 일견이라고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라라 그랬는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돈 벌려고 이 채널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중국 얘기하면 공산주의 국가, 뭐 예를 들면 선입견을 가지고 뭐 잘 씻지도 않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벌려고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게 정말 돈 벌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인가로 한번 보시면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저의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 나는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기회에 공부를 해서 조금씩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또 내주신 전병석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